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성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하던 걸 이루어도, 인정을 받아도,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공허와 무가치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취하지 못해 무가치함을 느끼는 분들 뿐만 아니라 성취를 해도 무가치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일상 속에서 무가치함을 삭제하는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자무사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동마는 신인상을 받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드디어 인정받았고 꿈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만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 이제 검색되는 남자야! 영신아! 삼촌이 검색되는 남자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만은 정말 자신을 증명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무가치함의 뿌리가 단순한 성취 부족이 아니라 남들만큼이라는 이 비교의 잣대를 손에 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영화 모임 8인의 동료로서 같은 공모전을 준비하던 동만과 경세가 어느 날 무대 위의 사람과 객석의 사람으로 갈라지던 그날 이후로 동만의 인생에 남들만큼이라는 비교의 잣대가 들어왔고 그 잣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평생 스스로를 조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손에 쥐어버린 그 비교의 잣대, 당장 던져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무가치함과 어떻게 같이 살면서도 나를 살려둘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은 동만의 500원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동만이 길을 걷다 떨어진 500원을 줍고 이렇게 말하죠. 감정은 의지로 못 바꿔요. 절대. 우울할 땐 길바닥이 떨어진 500원이라도 줘야지. 처음 들을 땐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대사입니다. 우울하면 500원이라도 주어 하는 농담처럼요. 그런데 그 말은 기분을 바꿔라 이 말은 아닙니다. 기분이 안 따라오더라도 스스로 작은 행운 하나쯤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선언이자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무가치함이 밀려드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내가 기분 좋게 해야지 생각한다고 기분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설득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동만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직접 기분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500원을 줍는다고 무가치함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500원은 이 사실을 내 몸에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나에게 이런 작은 행운이 나의 시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무가치함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분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해보는 겁니다. 각자의 500원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려 볼 텐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 것을 선택하시는 것도 더 좋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제가 알려드린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아침에 1분, 핸드폰을 들기 전에 먼저 내 몸 상태를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몸이 어떻고 고단한 몸에게 애썼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눈뜨고 바로 내 몸의 상태를 묻고 교감하는 이 행동을 해보시거나 또는 점심때 1분을 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외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창가에 서서라든가 또는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혼자 잠깐 1분 햇살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내가 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1분은 생각하고 들어간다. 식사 후에는 이런 루틴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신다면 조금은 차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지에 한 줄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를 살렸던 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만났는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털의 감촉에서 기쁨을 느꼈다.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분이 있어서 문을 잡아드렸는데 아주 작지만 뿌듯했다. 나의 에너지를 조금 살렸던 그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 일정을 일주일 중에 가장 여유로울 때 알람을 해놓으시고 그날 떠오르는 사람에게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 하시면 좋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 4가지는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루틴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함이 몰려올 때 꺼내 쓸 수 있는 응급 키트에 가깝고 이게 루틴으로 정착이 되면 여러분의 어둡고 무거운 마음에 작은 햇살이 커지고 그 루틴이 일상화되면 그 햇살의 힘이 점점 여러분을 더 긍정적이고 살아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하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난 역시 작심삼일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못한 날은 그냥 못한 날이고 내일의 500원은 내일 주우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이 4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일상에 500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 나만의 500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길은 내 알 수 없음을 번역해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싸우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6회 은하의 감정워치에 알 수 없음이 뜨고 은하는 그것을 자폭하고 싶은 이라고 해석합니다. 동마는 알 수 없음의 감정을 형이 자살을 시도하던 날 자신의 마음을 도와주세요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서로 그 감정이 너무 생소하고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해석하지 못하는 그 알 수 없음의 감정이 도와주세요는 고통이 밖으로 흘러나온 말이고 자폭하고 싶으는 고통이 안으로 무너져 내린 말입니다. 방향만 달랐을 뿐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동만의 태도입니다. 동만은 은하를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에게도 알 수 없음이 떴던 그 날에 자신의 감정을 알려줍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대신 나도 그랬다를 옆에서 보여줍니다. 무가치함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알 수 없음이 늘어납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냥 다 엉망인 것 같은 상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살다 보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살려주는 건 해결책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알 수 없음을 함께 번역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함을 이기는 두 번째 길은
내가 먼저 누군가의 알 수 없음을 함께 번역해주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제가 첫 번째 길에서 일상의 루틴으로 안부를 전하는 알람을 해놓고 실천을 해보시라 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 마음이 가는 상대에게 아주 작게 내 마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의 알 수 없음에 함께 번역자가 되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나에게도 누군가 나의 알 수 없음을 해석해주는 누군가가 내 옆에 남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관계의 500원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을 중요한 관계 500원이 될 겁니다. 잘 지내? 오늘 떠오르는 사람에게 단 한 줄만 보내보는 겁니다. 또는 보고 싶다.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이 한 줄은 상대에게는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라고 따뜻함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나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작은 증거가 됩니다. 무가참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지만 오늘의 이 한 줄은 누군가에게는 나는 이미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작은 감각을 되살려주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행위를 하다 보면 나도 같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가장 근본적인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동만과 경세가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날 무대 위의 사람과 객석의 사람으로 갈라졌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만은 남들만큼이라는 그 기준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그 비교의 잣대 위에서 이기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기의 이야기를 시나리오 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자기 이야기를 떠들지만 막상 작품 안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등장했던 거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남들만큼이라는 그 비교의 잣대 위에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 인정받을 것, 뒤처지지 않을 것이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남들만큼에 휘둘리고 있는 걸까요? 유난히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현대인의 하루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쁘건 마음이 바쁘건 살면서 돌아볼 틈 없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이 일 자체가 걸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현대는 뛰어야 되고 적어도 자전거라도 타야 되고 아니면 고성능 자동차를 타고 달려야 남들만큼 살 수가 있는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틈이 나도 그땐 이미 지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핸드폰에 지친 마음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또 나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알고리즘이 다음에 볼 것을 골라주고 SNS가 부러워할 대상을 끊임없이 띄워줍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정리하기도 전에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화면이 먼저 정해주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현대인은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욕구를 잃은 게 아니라 욕구의 출처를 잃은 건지 모릅니다. 이게 내 안에서 자란 진짜 욕구인지 또는 SNS나 미디어가 심어준 욕구인지 그 경계가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무가치함을 이기는 세 번째 길은 이 비교의 잣대 위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나만의 진짜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 500원짜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나의 욕구인가? 세상이 심어준 것인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내 마음에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을 비교의 잣대가 아닌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을 닦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 질문이 쌓이면 노출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걷어낸 자리에 진짜 내 욕구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다움 설계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내 욕구의 출처를 되묻는 일을 need scan, 욕구 탐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고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나를 너무 옥죄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가치함을 이기는 길은 생각보다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동만의 500원처럼 기분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부터 다시 깔아보는 것. 카페의 장면처럼 내 알 수 없음을 함께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남들만큼이라는 비교의 자가 아니라 그 너머, 이건 내 욕구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떠올리는 것. 처음부터 이 셋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정리하면 행동을 바꾸는 500원, 자기 전에 오늘 나를 살린 한 가지 그 한 줄을 적어보는 것, 관계 500원은 떠오르는 사람에게 잘 지내 한 줄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질문 500원은 이것은 나의 욕구인가 또는 세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인가, 이 한 줄을 떠올리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동만의 영화 속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게 좋아요. 어쩌면 나도 통제될 수 없는 무언가일 것 같은 느낌. 박혜영 작가는 우리 가치를 존엄이라고도 성과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날씨처럼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하늘이 흐리듯,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내가 축 처지기도 합니다. 그날의 나를 내가 뭘 잘못했지로만 설명하려 들지 않는 것. 무가치함이 몰려오는 날에도 여러분 안에는 통제할 수 없는 날씨 같은 그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날의 옷차림은 거울 수가 있잖아요. 내 기분의 날씨에 따른 옷차림을 골라보십시오. 그날은 어떤 여러분의 500원을 사용하실 건가요? 행동 500원, 관계 500원, 질문 500원. 어떤 것이든 꺼내 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가치함을 우리가 쉽게 없앨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작은 선택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선택이 쌓이는 만큼 우리는 조금씩 무언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나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